얘가 지금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계란 야 톡톡톡 깨가지고 버리고. 야. 야, 저 동작도 자연스럽지만 네. 제가 저걸 어떻게 배웠는가가 더 놀랍고 그렇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이고 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배우는 과정이에요. 예. 설명해 주세요. 저게 그 구글 딥마인드하고 스탠포드대가 같이 만든 건데요.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예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방 학습이라는 걸 쓰는데요. 저게 이중 원격 로봇이라고 해서 원격으로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도 있고 그 조작받은 내용을 지가 학습을 해서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중 원격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습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음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기존 로봇은 정교한 프로그램을 시킨 다음에 그렇죠. 알고리즘을 짜고 그렇죠. 뭐, 그 예. 동작을 정교하게 반복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얘는 훈련시키는 과정이 달라요. 이제 예. 보시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한번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로봇한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휴지를 뽑아가지고 뭘 닦고 이렇게 쭉 한번 저게 지금 뭘 훈련시키는 거죠? 화장실 청소 훈련. 화장실 청소 훈련. 예. 일단 사람이 해요 저렇게 예. 한번. 그럼 이게 이제 1차 학습이 되는 거죠. 저게 놀라운 게 예. 50번 정도만 저걸 해주면 예. 80% 이상의 확률로 그대로 한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사람도 사람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이 기계도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예. 50번 그 저걸 모방 학습이라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RTX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서 예. 각자가 저 로봇을 학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예. 학습 데이터를 올려요. 예. 그럼 그게 다 전이가 돼요. 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저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가 누구는 청소를 시키고 누구는 빨래를 시키고 누구는 뭐 요리를 시키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어허.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운데로 올려 공유를 해. 그러면 얘가 50대가 학습을 했으면 나는 한 번밖에 공부 안 했지만 나는 한 가지 동작만 공부했지만 50번 나머지 공부한 애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50명이 각각 학습시켰는데 예. A라는 사람은 A 동작만 학습시키고 그렇죠, B는 B를 그렇죠. 학습시켰지만 예. 이 기계는 50개의 동작을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 기계들이 따로따로 있다 하더라도 네네네. 예. 이걸 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부품을 3D 프린터로 뽑았을 수도 있게 설계도까지 다 내놨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한 사람을 나는 국어를 공부하고 네. 내 친구는 수학을 공부했는데 따로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나면 얘가 쭉 내려올라 가지고 나는 수학 공부한 사람 공부한 걸 다 습득해. 그게 전교 1등이 돼 있는 거죠. 이야.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그 알파고 만들었던데요. 그렇죠. 거기다 얘가들이 또 뭘 만들었냐면 알파폴드라고 해서 고분자 단백질의 접힘 구조를 미리 예측을 하게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얘가 세계 최대의 생물학적 분자 데이터베이스인 프로틴 데이터 뱅크에 있는 거의 모든 단백질을 다 예측을 해요. 이렇게 되면 신약 만드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뭘 내놨냐. 구글 그놈이라는 걸 내놨어요. 구글 그놈은 신물질을 예측하는 건데. 영어로는 뭔데 그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GNOM이에요. 아 진짜 그놈이구나. 예. 우리말로 그놈으로 번역한 줄 알았는데. 얘가 220만 개의 신물질을 신소재를 안정적인 무기화합물을 예측했는데 이게 이때까지 알려졌던 모든 물질의 10배. 그런 걸 만들었던 친구들이 이걸 또 내놨는데 이걸 왜 오픈소스로 내놨을까? 오픈소스로 내놨다. 오픈소스로 무슨 뜻인가? 내놨다는 거는 오픈소스로 저런 기계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나도 장착을 해서 나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픈소스라는 거기다가 건. 이게 값이 32,000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연구소는 못 사요 지금. 예산이 예산을 다 없어서 잘라고 못 사. 예산을 못 사. 그러니까 지구 단위의 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네. 오픈 소스로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제각기 그러네. 온갖 시도를 내서 그걸 데이터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1.2배 빨라졌다, 1.3배 빨라졌다가 아니고 2, 4, 8, 16, 32, 64, 125 이런 식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오픈 소스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키트니까 사요.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동작들은 뭐 수십 개 정도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걸 훈련시키겠다. 어떤 사람은 저걸 훈련시키겠다. 근데 이게 다 서버를 중앙에 모여. 네. 그러면 그렇게 학습시킨 것들이 전부 다 그 로봇들에게 다 전이가 돼. 전파가 그렇죠.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은 거기 참여한 전 지구인이 만들어낸 동작들을 다 습득하는 거야. 지구 단위의 뇌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데 이거. 그게 스카이넷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베리 하면 데인저러스한데 이거. 이게 실리콘밸리식의 생태계 접근이에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든다. 야. 뭐냐면 오픈 AI가 쓰는 트랜스포머나 어텐션이라는 모델이 다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아까 바둑 예를 드셨잖아요. 네네네. 바둑이 처음에 비슷하게 출발했잖아요. 네. 사람의 기보를 입력해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자기들이 훈련해서 어느 순간 인간을 이기게 됐고 그 다음 단계로는 지 혼자 규칙만 가르쳤더니 지 혼자 규칙 가지고 막 대국을 한 다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얘가 지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베리 스트레이트,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데인저러스 아니야 이거. 이게 세 번째로 놀라운 점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모델을 트랜스포머가 그 오픈 AI의 그 챗GPT에 썼던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언어 쪽 거대 언어 모델에 쓰는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 예, 생성 인공지능에 쓰는 건데 그 트랜스포머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대로 썼어요. 로봇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AGI라고 하잖아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을 만드는 길에 한 걸음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모델 쓰고 저기는 저 모델 쓰고 하면은 인공 일반 지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걱정되거든요. 자, 나도. 박사님도 한번 제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이제 강화학습을 하게 되면 그죠? 처음에는 사람이 가르친 걸 반복학습을 통해서 50번 정도 하면 한 80%는 비슷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I 특징은 강화학습을 해서 인간이 어떤 작업을 할 때 통상의 방식을 넘어서는 해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모방 학습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그런데. 않지만 여기도 보면 그 지금은 어떤 한정된 행동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일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과장된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된 얘기는 한데 자 청소를 아까 화장실 청소가 나왔으니까 청소를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빗자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처음에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 아예 더럽히는 사람을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SF적인 그런 그렇죠. 상상력이죠. 하지만 바둑 세계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둑 세계는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가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게 강화학습이 갖고 있는 약점이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강화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리 데인저러스. 네, 위험해요. 강화학습이란 기본적으로 바둑 같은 경우는 규칙이 뻔하잖아요. 닫힌 네. 세계고 그렇죠. 이겨라. 예. 근데 이 세상은 열린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모든 것에 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하라는 목표가 왔는데 그렇지. 화장실을 더럽히는 걸 애초에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로직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과학의 세계에서.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우려가 드는 사항은 뭐냐면 구글도 마찬가지고 알파고 돌릴 때도 그랬고 가장 큰 문제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GPU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전기세, 전 세계 전기세 이러면 구글이 제일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우리나라 안 많은 되겠네.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우리나라 일단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전기세 예산이 굉장히 없어. 많은 전기세 낼 돈도 지금 망원경 하나 돌릴 돈도 없는데 지금 큰 새로운 이런 그러니까 뭔가 도전적이거나 혁신적인 거 이런 걸 시도하는 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그런데. 거 시도하는 건 지금 완전히 딱 끊긴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 덕분에 이걸 막을 수 있는데. 저희는 조선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근데 이세로 가면 그런 네. 우려를 하는 것도
그 이상한 우려는 아니잖아요. 우려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많은 리소스를 제한 없이 끊임없이 자원을 대준다 그러면 전력도 계속 돌아가고 컴퓨팅 파워도 계속 쓸 수 있게 컴퓨터를 계속 살 수 있는 돈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염려해 볼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네. 그죠. 그거 저 같은 이제 문외한은 과학 문외한들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아 저런 애가 식당 주방에 들어오면 대박이다. 저 막 그렇죠. 저거 튀겨가지고 튀김 같은 거 할 때 손 뒤고 막 그다음에 전기 맡아가지고 이 폐암 생기고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주방에 튀김기 앞에 쟤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제가 다 튀김까지 맛있게. 그리고 맛도 항상 균일하게 그럴까요? 유지되고. 네. 그게 중요하죠. 컨시스턴트가 있다는 게 기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사람처럼 이렇게 요동치거나 플럭추에이션 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근데 이제 자율주행의 그러면 장점이기도 하고.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인간은 뭘 하고 사냐고요. 쟤들이 돌아가지고 다 저걸 해버리고 나면. 지금 일자리 없어지는 속도가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 구글에 지금 광고 쪽에 한 33,00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퍼포먼스 맥스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할 일들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또 크리에이터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영역이 제일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 잘해요. 달리나 그 그래서- 미드전이 보시면 거의 조금만 해도 거의 그냥 초보들이 하는 수준은 금방 따라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인류가 이런 급격한 일자리 소멸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걱정이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얘네들이 우리를 넘어설까 봐. 공격할까봐 그런 거. 넘어설까 봐.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논리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룡산 골짜기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도망가야 돼. 쟤들이 없는 것으로. 근데 이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로봇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지구적인 규모로 학습 데이터를 교환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32,000달러면 되게 싼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품들도 범용 부품들이에요, 전부 다. CPU 이게 빼고. 생각해보면 소나타 하나 사는 가격으로 네. 이 로봇을 사서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관련 기업들은 안 살 이유가 없죠. 개인도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개인들도 살 수 있죠. 32,000달러면. 그 자동차 한 대 사는 가격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해볼 수 있죠. 차 2대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가격이 2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니까. 32,000달러니까. 4천만 원 정도 지금. 예. 되는 거기다가 거니까. 그 구할 수 없는 부품은 3D 프린팅 할 수 있게 설계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무서운 미래로 향하는 출발인 것 같은데 또 프로젝트 이름은 알로하야. 예쁘게. 이 양반들은 뭐냐면 로봇이 인간이 해야 됐던 잡일들을 다 없애니까 인간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요일 날 그 욕실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해놓고 나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우리 인간이 그런 일도 하면서 사는 거지. 그거를 다 없애요. 난 반댈세. 저도 반대입니다. 그거 다 못하게 하면 남편 무슨 일해요? 전 제가 하기 때문에 신랑님은 그런 일 시키면 되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전 지구를 연결해서. 인류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일들을 다 로봇이 하게 돼서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었을 때 그 부를 어떻게 균등하게 잘 나눠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하죠. 이 개발에 돈을 투입하는 사람들도 그런 걱정 안 하고. 이 친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결국 부를 다 생산하게 될 거니까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아, 우리는 그냥 로봇이 벌어주면 돈이나 받고. 그렇죠. 엄청난 판타지. 로봇보다 훨씬 판타지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오픈 소스로 풀었다는 건 자신감이거든요. 따라올 테면 따라오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했다고 해도 이걸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오픈소스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공지능을 보면요. 구글이 다 오픈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 AI가 챗 GPT 만들면서 막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얼핏 보면 구글이 굉장히 손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구글이 시장이 100일 때 30%를 먹고 있으면 30을 먹는 거잖아요. 시장이 10,000일 때 10%를 먹으면 1,000을 먹어요. 그런 계산인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커지면 내 지분은 줄어들겠지만 압도적으로
시장이 커져서 내가 먹을 게 커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기업들이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협력업체들 ERP 연결해가지고 원래 당시는 그 이익률을 이전의 패러다임을 가진 대통령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계로 붙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게 대통령실에서 이제 보고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야 세계가 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이거를 해야 원래 정상적인 그렇죠. 대통령실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막 개딸 전체주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무슨 구한말처 조선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막 걱정이 태산입니다. 되네. 특히 과학기술은.